반갑습니다. YH 힐링 운동센터에서 현재 우리 아픈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지도하고 있는 노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거북목 운동과 예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핸드폰이나 책을 읽거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집집마다 우리 연세 드신 엄마들,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뒷목이 아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다 겪어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거북목 운동과 예방법에 대해서 오늘 1강에서는 거북목이란 무엇인가, 거북목의 해부학적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척추와 자율신경은 도대체 거북목 운동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거북목이 되기까지 우리는 어떠한 수많은 히스토리를 갖춰야지만 거북목이 될 수 있는가, 거북목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거북목이란 과연 무엇이냐? 자, 제가 저희 고객들을 만나다 보면 저희 고객들이 가지고 온 정보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훨씬 클 때가 많습니다. 다 알고는 있습니다. 한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스스로 거북목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이 거북목이라고 뭔가를 갖다 지적을 했을 때 그래? 한데 거기까지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거북목이 해결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이 부분을 갖다 내가 점프를 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게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저 또한 자, 인터넷에서 봤더니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경추 주변의 근육의 경직으로 C자형의 목이,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C자형의 어이구, 너무 빨리 지났습니다. 자, C자형의 여기 커브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커브가 있는데 C자형의 이 커브가 일자로 변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일자가 된 후에 다시 거북목이라는 형태로 모양이 변하는 이 총 과정을 우리는 거북이처럼 생겼다 해서 거북목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개성 있는 사람들은 거북목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말로도 이 부분을 갖다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차차 목의 전만이 소실이 된다. 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C자형으로 커브가 있는데 이 C자형의 커브가 생활을 통해서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거북이처럼 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변해가면서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거북이 모양으로 이렇게 변해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걸 방치하면은 퇴행성 변화를 앓게 되고, 퇴행성 변화로서는 우리가 보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만 보더라도 축을 갖다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축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치고 있는 무게감이 달라지면서 이런 부분에 손상이 동반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관절들은 지금 현재 이처럼 다 끼게 되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끼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증상이 몸에서 나타나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퇴행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디를 찾겠냐? 바로 병원을 찾게 될 거라는 건 물보듯 뻔하죠. 예. 경추 후관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는데 경추 후관절에 여기에서 이제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과연 이 증후군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건지.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 있다라고 했었을 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 나 머리가 아파요. 목이 아파요. 그냥 자네들도 아프니까 그냥 손이 가게 되는 거죠. 주무르는 일들도 많을 것이고, 자, 그 정도만 한다면 다행인데 어느 날은 어지럽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어지럽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귀가 울립니다. 그리고 속이 메스꺼립니다. 과연 이 부분에는 어떤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우리들이 말을 하게 되는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디스크가 유발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목이라는 부분은 이 가느다란 부분에서 경추라는 이 뼈를 가느다란 부분에서 보호를 하고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보면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얇은 부분에 존재하기 때문에 얇은 부분에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고 중력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곳,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바로 머리가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력에서 끌어당기면은 제일 먼저 흘러내리는 것이 바로 목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하중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이 턱에서. 그런데 이렇게 서 있었을 때 귀와 더불어서 귀와 어깨의 이 라인이 정직하게 서 있었을 때는 얼라이먼트라고 표현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맞아져서 우리가 이 부분에 비스켓 하나 정도의 힘만 싣고도 걸어 다닐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자, 이 부분이 됐었을 때는 각도에 따라서 무게감이 점점 달라지더라는 거죠. 자, 예, 각도에 따라서 무게감이 점점 달라지더라는 거죠. 또 이따가 어느 정도나 달라지는지 한번 봐보시게요. 자, 섰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섰다라는 것은 자, 사람들이 왜 거북목이 생기고 허리가 아프고 이런 현상이 생기냐. 네 발로 기는 동물들은 척추병이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발로 기는 동물들은 움직임 자체가 척추를 움직이고 척추를 받치고 있는 구조물들이 전체가 대각선 패턴으로 모양을 나타내면서 계속 운동이 되고 밸런스를 유지하기 때문에 허리병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직립보행이라는 걸 하다 보니 보행을 하다 보니 양쪽 두 발로만 체중을 받치는 과정에서 밸런스라는 것이 깨지는 일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밸런스가 깨지면서 척추에 대한 질환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사람을 서서 걷게 만들었을까요? 서서 걷는다는 것 자체는요,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가장 적게 쓰는, 아까 제가 비스켓 하나 정도의 에너지를 쓴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 정도의 에너지로 똑같은 효율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서서 걷는다라는 거죠. 근데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점이 있었다라는 게 바로 거북목으로 표현이 돼서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자, 봐보시면 또 방치 시에 어떤 문제가 뜨냐. 어깨 부위에 만성 통증이 뜨더라는 거죠. 자, 어깨 부위는 왜? 목에 있는 모든 근육들은, 어깨에 있는 모든 근육들은 목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목과 어깨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이 틀어지면은 어깨에는 그대로 피해를 받게 되는 거고, 어깨가 틀어졌을 경우에 거기서 앉는 문제들은 그대로 목 쪽으로 전달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특히나 더 아실 거예요. 이 거북목 자체를 갖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목만 가지고 저희가 접근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깨가 바로 돼 있지 않으면 목은 틀어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더라는 거죠. 자, 저를 보시면은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 저를 보시면 자, 두 가지 패턴으로 제가 거북목을 표현해 드릴게요. 먼저 목이 앞으로 나간 케이스, 앞에 화면을 쳐다보고 있는데,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고 있는데 굉장히 몰입도가 높은 컴퓨터 화면을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 화면으로 제가 화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대로 쭉 들어가면서 어떡합니까? 쭉 내밀고 들어가는 이 형태에서 거북목 하나가 나타나고, 또 하나의 형태는 화면을 쳐다보는 게 자, 정면 화면과 아래쪽 화면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위쪽을 쳐다봐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허리를 갖다 과잉으로 요추를 갖다 전만을 시키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형태. 그래서 애들이 자라날 때 책상의 높이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하는 이런 문제들이 또 지금 제가 말했던 이런 포지션을 갖다 결정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걸어 다니면서 엄마들 다 우리 애 낳았잖아요. 여자들 임신했을 때 포지션처럼 앞으로 이렇게 배를 내밀고 다니는 이런 형태에서도 목이 뒤로 갈 수 없잖아요. 앞으로 옵니다. 이러다 보니 허리가 너무나 뒤로 이렇게 제껴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되냐? 목이 앞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북목 형태는 허리가 뒤로 간 형태도 있고 허리가 앞으로 가 있는 형태도 거북목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부분이 분명 없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자, 어깨 부위에 만성 통증이 나타나고 팔저림 등을 일으킨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요통과 그 예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통이란 무엇이고 허리 통증의 원인은 어떤 게 있으며 그리고 허리의 구조는 어떻게 생겨 있는지 척추나 골반의 형태는 또 어떻게 생겨 있는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통은 허리 아픈 게 요통이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근데 재밌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허리가 아픈 걸 요통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허리 요통 이퀄 디스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임상에서 보면은 디스크만 요통이 아니거든요. 디스크만 허리에 있는 통증이 아니고요. 디스크를 비롯하여 허리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은 너무나 많아요. 그 많은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통을 보니까 요통은 허리에서 발생하는 통증을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 줄에 제가 적어놨네요. 우리나라 사람들 디스크로 착각하는 허리 통증의 형태가 바로 요통이 많았다. 이 요통을 보니까요. 재미있게도 일생 동안에 요통을 갖다 10명 중에 8명 이상 꼭 앓더라는 거죠. 보니까 80%의 사람들이 한 번 이상의 심한 요통을 경험하고요. 자,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봐보니까 근로자들은 어떻게 된다? 50%가 매년 요통을 갖다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 아, 그렇다고 한다면 근로자의 50%가 매년 요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일을 할 때 요통이 많이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구의 7%에서 10%는 만성 요통으로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7%에서 10%면은 적지 않은 사람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요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대중적인 질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또 1%는 요통으로 인해서 신체 장애까지 갖는다고 해요. 이제 점점 심각해집니다. 근데 인구의 7%에서 10% 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끼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디스크인 줄 압니다. 근데 실제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 대상으로 사진을 찍었더니 실제로 90% 이상이 척추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단을 함에 있어서 오류를 많이 내는 게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엑스레이를 너무 충실하게 믿는다라는 거죠. 엑스레이에는 분명히 디스크로 나오고 다른 문제적인 부분으로 나오지만 나한테는 그 증상이 뜨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 이 사람을 갖다 요통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디스크가 있어도 디스크가 튀어나와도 이분한테는 요통이 발생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말하겠습니다. 디스크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디스크가 있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디스크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중한 질환에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보통 요통이 발생하는 사람들은요 6주 많게 걸리면 6주 아니면은 4주 정도면요 요통들은 거의 다 감소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큰 염려를 마십시오. 대신에 감소를 하기까지는 주의사항이 필요하겠죠. 뭔가 조심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물건 들 때 조심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일하는 형태에서 조심해 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약한 것을 발견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운동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시면요, 여러분들 크게 염려할 질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통이 있을 경우에 일상생활 중에 거의 모든 동작에 지장을 초래하여 큰 불편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급성요통이나 만성요통이나 이런 요통의 종류들이 나오는 거죠. 자, 보니까 45세 이하에서는 감기 다음으로 흔한 증상이 바로 요통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매년 500불에서 1000억 불 정도를 갖다 요통에다가 투자를 한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미국 통계는 국민의 1%에서 2%가 디스크라고 나와 있어요. 1%에서 2% 되는 디스크 환자들이 매년 추가가 되는 500에서 1000불이 추가가 되는 이 돈을 갖다 1000억 불이죠. 억 불이 추가가 되는 이 재정을 갖다 다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진짜 디스크라고 한다면 쉬운 질환은 또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기 다음으로 흔한 질환이기는 하답니다, 요통이. 자, 요통의 원인을 갖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저하고 같이 하는 이 시간에 자세는 어떠십니까? 바른 자세로 계십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화면을 쳐다보면서 제가 오른쪽에 했다, 왼쪽으로 했다 자세를 맞춰가고 있어요. 제가 오른발에다가 힘을 줬다, 왼발에다가 힘을 줬다. 계속 서 있는 자세에서 한쪽만을 보고 서 있으면은 저도 몸이 틀어지기 때문에 계속 자세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예. 오른쪽으로 했다, 왼쪽으로 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뭔가 노력을 하십시오. 자, 저를 갖다 똑바로 보시고 코는 내리시고요. 자, 하늘에서 누군가가 잡아 당긴다. 이 생각 한 번만 하시자고 그랬어요. 예. 한 번만 하시고 아랫배에 힘 살짝 넣으시고, 아랫배에 나는 정면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한다면, 힘이 안 들어간다고 한다면 뭔가 A4 용지라든지 아니면 공이라든지 뭔가 있으면은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발 사이에다 딱 넣고 딱 조이고 앉아 계시면 돼요. 그러면서 골반 어디예요? 좌골 결절 앞으로 딱 앉아가지고 저를 딱 바라보시면 되겠죠. 네. 여기 툭 튀어나온 뼈가 좌골 결절이에요. 여기 앞으로 살짝 앉는다고 생각하시고, 예, 그걸 꾹 누르고 앉아 계셔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개 중에는 좋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잘못된 움직임 때문에 요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잘못된 움직임. 자, 뭔가 목적이 됐었을 때 목적이 되는 것들이,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나는 지금 밑에 있는 대하가 있는데 그 양동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양동이에 물이 들어있어요. 이 물을 갖다 내가 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물을 갖다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허리 아픈 사람이 들어 올리는 방법과 일반인들이 들어 올리는 방법과 조심해서 들어 올리는 방법들이 있을 건데요. 힘이 좋다고 한다면 그냥 불끈 들어 올리시면 되는데, 허리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먼저 꼽 올리고 그리고 나서 들어 올리는 게 허리를 훨씬 보호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내가 무릎을 갖다 꼬부릴 만한 여건이 안 돼. 왜? 뒤에가 혹시라도 아기를 업고 있어요. 뒤에가 뭔가가 있어.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애를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올려야 돼. 이런 상황에서는 애를 갖다 업을라, 이걸 들어 올릴라,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잘못된 움직임이라는 것 자체, 움직임이 뭔가를 갖다 정확하게 움직임을 알고 해야 되는데 흉내내기 움직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보고 운동을 하라고 하시면요, 운동을 갖다 제대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갖다 흉내만 해. 근데 전문가들은 거기서 0.1%가 뭔가 1%, 2%가 다른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제가 동작 하나만 보여줄게요. 제가 어떤 동작을 취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런 동작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작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 팔 움직이네. 지금 팔을 움직여. 눌르르르. 자, 음악이 나와요. 자, 음악이 나와요. 지금 팔만 움직인다고 하는데 저는, 제 마음은 어디냐면 견갑골부터 시작해가지고 견갑골 아래쪽에다 힘주고, 앞쪽은 한쪽으로 올라갔으니까 여기다가 힘주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제 속에는 싹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흉내내기 동작을 하지 마시고요. 어떤 걸 해야 된다? 정확하게 알고 실시를 하고 움직여라. 예.
자, 그리고 그래서 운동선수들 많이 배우잖아요. 움직임 하나하나 다 배우잖아요. 단계별로 배우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도 알면 참 좋겠죠. 자, 이럴 때 잘못된 움직임을 했었을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허리가 삐었다 이런 게 나타나요. 아까 양동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양동이로 물 딱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양동이 밑에가 뭐가 있어요? 생쥐가 한 마리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동이를 딱 들어 올리는데 생쥐가 딱 들어 올리니까 탁 들어 올리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들어 올리는데 생쥐가 딱 지나가니까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놀랍니까? 와! 그러면서 놔버립니다. 이걸 들어 올리는 순간에 와! 하고 노는 순간에 어떻게 되면 이렇게 허리를 딱 손으로 가서 잡게 되죠. 삐인 거예요, 이게. 자, 허리가 삐었어요. 삐인 허리들은요, 여러분들 주의할 게 어떤 거냐면 대부분 급성기로 통증을 나타내는 부분들은요, 근육이 늘어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을까요?